드리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길만이 대한민국을 건져낼 수 있는 가장 짧은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첫 번째 뉴스는요, 이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지금 현 공무원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섰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난 결정적 이 계기는 월성 원전 사건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법과 규칙과 관행을 무시하고 무조건하고 중요한 이 국가적 이 정책과 사업을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게 당리당략에 따라서만 추진하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이 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권의 말하자면 정책 지침에 따라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과거 정권 시대의 공무원의 기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그야말로 이 투명 사회로 넘어가면서 정권이 정책 목표를 정한다 하더라도 이번 월성 원전 사건에서 보듯이 법을 위반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공무원들이 따르지 않는 그렇게 이제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다. 왜냐하면 여권이 무리하게 오로지 총선만을 의식해서 이 가덕도 신공항을 만든다. 이것은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특별법을 그대로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민주당 정권에 맞추다 보면 나중에 막말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식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성실의무, 직무유기 이런 혐의로 성실의무 위반, 그 다음에 직무유기 이런 혐의가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국토부 같은 데서는요, 이와 같은 법적 이 검토까지도 로펌에 의뢰해서 받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은요, 이 대반란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상황에 맞춰서 편승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원리 원칙에 맞게 법적 절차에 맞게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점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이러한 자세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들도 혼이 있다. 이렇게 이 컨셉을 바꿔야 할 시점에 와 있어요.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국가적 사업 추진, 정책의 법적 측면, 기술적 측면, 그 다음에 정책 본질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이 국토부, 기재부, 그리고 법무부에서 반대한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국회에 국토위원회 전문위원마저도 반대하는 보고서를 써냈어요. 여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지금 조응천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발벗고 나섰어요.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논의된 17일 날 논의된 교통법안, 소위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조응천과 심상정이 한 얘기를 보면 우선 예타 타당성을 면제하는 것, 조응천 의원의 경우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다. 아무리 급해도 발이 허리에 실을 묶어가지고 써서야 되겠느냐. 개별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딱 찍어서 예타를 면제한다고 하면 왜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라고 하는 매우 나쁜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과한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도 실시 설계 면제 조항을 보면 과연 이래도 되나 싶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나. 참 우리 위신의 문제다.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 가덕도 공항처럼 단일 건으로 어마어마하게 재원이 들어가는 이런 것은 비용 축이 한 번 없이 한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예타는 꼭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응천 의원도 속이 다 썩었다고 한숨 섞인 말을 하자 송 의원이 어떻게 제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동지하면서 하는 내용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심상정 의원도요. 가덕도 알박기법이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비판하고 있고 매번 국회의원 하면서 낯부끄러운 법안이 통과되는 거 많이 봤다. 그런데 섬신성 공약이 난무하는 것도 많이 봤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기가 막힌 법은 처음 본다. 절차상 유례가 없고 세계에서 바다를 매립해서 외해에 짓는 것도 공항을 건설하는 것도 유례가 없고 또 부등치마 구간에 활주를 짓는 것도 유례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밀어붙여서 하는 게 과연 매표 공항이 아니고 뭐란 말이냐, 이렇게 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이 국토부나 이 기재부, 그다음에 법무부 차원에서의 공무원이 이 종합적인 검토 의견으로 공문서에 반대 의견도 의견을 발표했지만은요, 이 고위 공무원들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공항뿐만 아니라 모든 SOC 사업은 사업의 규모와 그리고 이것을 먼저 정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가덕도 신공항은 그런 게 없다. 설계가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하냐? 패스 트랙을 그리고 염두에 둔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술적인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서 실시 설계 전에 착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기재부 차관보도 말이죠. 예타 면제 조항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규정상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대상과 절차를 정하고 있어서 이를 배제하는 것은 배제하고 예타를 면제할 수는 없다. 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규정이라면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한다는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 이 공무원들의 반란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히 조속히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고, 변창흠 장관에게도 지시하고 있고 지적을 받았어요. 경고를 먹었어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법적 심판대에 반드시 올려서 가덕도 신공항은 중단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포퓰리즘적 추진의 입장에서 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여권이 지나치게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이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반대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표 하나 얻지도 못하고 이거 하나 갖고 더 얻는다 얼마나 더 얻겠어요. 어차피 부장선거는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의 승산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럴 때는 당당하게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대로 만들든가 추진하려면, 아니면은 반대를 하든가. 그래서 이 법은 뜯어 고친 상태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선거에 임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취해야 할 마땅한 그리고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기 위해서 현장 부산에 갔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거 개입이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난리가 났어요. 야권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정청래 항상 약방이 감축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부산행을 비판하니까 박정희 DNA가 있는 거냐 살아나온 거냐, 참 웃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조선일보에서 2월 25일자 바로 어제 사설에서요, 이 선거에 미친 정권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결론이 의원들은 당론을 따라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법사위로 넘겼는데 이대로 가면 본회의도 통과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나라에 망조가 든다라고 할 정도로 조선일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25일 날 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포럼에 참석해서 몇 가지 발언을 했는데요. 중요한 핵심 요지만 여러분들께 뼈대를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사와 기소 분리. 지금 여권에서는 이거 분리하려고 중수청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시대적 조류이자 대세이다. 그렇지만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것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공수처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서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선거 위반과 관련해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 사범들 공수처에서 다루겠느냐? 그러니까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는 일은 피해야 되겠다. 선거에 수반이 한다는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수사로 표가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상당히 공정한 얘기다. 상당히 신중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측근 수사와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회적인 비판이나 외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정치인을 수사하거나 대통령 주변을 수사할 경우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렇지만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FM적인 발언하고 있어요. 이 전반적으로 보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취임 직전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취임 이후에 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발언을 내용을 보면 상당히 원칙론자이다. 그리고 법치주의자다. 이런 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 직접 수사에 임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윤석열 총장과 같은 입장에서 이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안도하는 측면이 한 51%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추미애와 윤석열 간의 갈등과 관해서는 둘 다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칙이 충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첩하는 문제, 청와대 선거 개입이라든가 이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이런 이첩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직자이고 고위공직자이고 법에 적용되는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면 공수처에도 수사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첩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의 부패 수사 역량의 효율적 배분과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서 결정하겠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권한을 법에 따라 행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비공개로 티타임이나 식사를 요청하면 응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런 요청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대검과 공수처 간에 지금 긴밀한 협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비밀리에 유지되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언론에 살살 공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방금 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심야에 나왔어요. 중앙일보가 최초로 보도하고 있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서 많이 보도할 것 같은데 김학의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 공수처에 이첩하는 문제를 지금 대검과 이 공수처 간에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법 제2조의 고위공직자에는 판사와 검사를 포함하고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제25조 2항에는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이 대검과 그래야 공수처 간에 이 김학의 사건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김학의 사건 검사들이 여러 명 지금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원지검장 그렇잖아요. 수원지검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윤대진 지금 법무연수원 부원장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인물은 이성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성윤이가 바로 어제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 소환장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미 2차례 소환장을 받았고 그리고 설 연휴 이후에도 3차례나 전화로 받은 이 조율을 했는데요. 상당히 중앙지검에 그러니까 인편으로 이 소환장을 보내는 걸 시도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원지검 측과 그 다음에 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의 보좌진들하고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3차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이게 응하겠습니까? 응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윤이가 이렇게 출석을 안 하는 이유는 바로 방탄 공수처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로 넘어가면 자기는 방탄 공수처가 잘 봐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제1호 공수처장인 김진웅이가 이렇게 이성윤 실세에 관해서 지금 혐의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할 때 이규원 검사를 앞세워가지고 가짜 서류를 만드는데 혐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안양지청에서 수사할 때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수원 고검에 보고를 해서 이규원이 검사를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성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윤이가 실세이다 보니까 2번, 3번 부르고 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성윤 같은 경우는 지금 반부패 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이 3대 검찰 빅4 중 3대 보직을 맡고 있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 1순위에 올라가 있다는 평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실력자이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만약에
공수처로 이걸 넘겨가지고 방탄용으로 수사하겠다 하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역사에 남습니다. 역사의 역적으로 남아요. 그런 무서운 역사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라. 단순하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배후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지시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수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공수처를 방탄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더 세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을 출마 금지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직자들은 3개월 전에 180일 전에만 그만두면 어느 선거든지 출마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윤석열 출마를 막기 위해서 1년 전에 사표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 3월에 사표를 내야만이 내년 3월 선거, 대통령 선거에 나와요. 이거를 만든 사람이 최강욱이에요. 근데 이 출마 금지법을 두고 법제처에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어요. 지나친 기본권 제약이다. 그리고 다른 공직과 다른 판사, 검사들 이런 인과 차별성이 너무 크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데 법무부는요. 박범계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 이렇게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 의도가 반드시 윤석열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어요? 이제는 박지원 국정원장 지금 현재 박지원 국정원장이 들어서 가지고 느닷없이 MB 사찰 문서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 특별법 제정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왜 타이밍이 하필이면 있다냐 이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국정원은 메인 서버까지 다 뒤질 때까지도 MB 사찰 문건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왜 선거를 앞둔 한 달여 앞두고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려면 형평성의 원칙에서 DJ 정부 공감청과 같이 까자 이렇게 야당이 주장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꼼수의 대가 그야말로 정치 구단답게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금 불법 사찰은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이제 비공개 최근에 열린 간담회에서 밝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얘기는 바로 법적인 측면에서의 나중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대법원에서 공개하라 마라 피해 당사자들이 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냐 이거예요. 공개를 하더라도 시점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강남경찰서장 지금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 2019년도에서 20년까지 이 박총경인데요.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재직할 때 함께 일했던 부하 경찰로부터 음주 의혹 이런 내부 고발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올 1월 달에 이 지능범죄수사대장에서 강남경찰서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박모 총경으로 알려졌어요. 발령이 났는데 최근에 해임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고 더군다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말이죠. 이 부하 여성 경찰관까지 불러서 바로 옆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이 지수대장 시절에 경찰 출신 변호사에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뉴스 중 하나는요. 진중권 교수가 바로 어제 마포 포럼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마포 포럼에 초대를 받아서 이 강연을 했어요. 여기에서 싸움의 기술, 여당 이기는 전략 여기에 강연을 했는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짧게 설명하겠는데요. 과연 어떻게 집권할 것이냐 야당이 이런 주제인데 현 민주당의 경우에는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프레임을 짜놓고 대중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좌냐 우냐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민주당 사람들은 아예 자유주의 방식을 소통을 차단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감추고 있다. 이 지점에서 가장 화가 난다. 그래서 현 민주당은 오랫동안 운동권으로 있으면서 선전선동의 기술과 프레이밍을 배운 귀재인데 반해서 야권에서는 이들을 이길 이 전략이나 감각이 부재하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야당은 이제 3가지 기술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요, 프레이밍 기술이에요. 여당은 프레임의 기재인데 반해서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일단 쳐요. 근데 야당은 그런 여당의 프레임에 말려들기만 한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검찰 개혁, 검언 유착이다 이겁니다. 검언 유착할 때 야당에서는 권한 유착이다. 이것을 강력해서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의 기술로는 넛지 기술을 들었어요. 넛지. 그래서 이 넛지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김경수의 댓글 공작이 대표적인 넛지라는 겁니다. 넛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심리학이라든가 행동 경제학에서 나오는 이론이라고 그래요.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어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건 넛지 기술은 뭐냐,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유연한 방식의 선택 설계다. 예, 그래서 자유주의적 개입이다. 그래서 선택 조건을 변화시켜갖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 공작을 통해서 댓글 공작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댓글 공작을 하는 김공수의 의지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 댓글에 영향을 받아서 행동을 스스로 바꿔 나가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넛지 기술이에요. 그런데 야당은 넛지 기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대응에서 이 넛지를 통해서 한번 여론이 세팅되면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론에 빨리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빨리 대응하는데 이러한 능력이 굉장히 없다. 그러니까 카운터 넛지 기술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기술은 뭐냐? 스토리텔링이 없다는 겁니다. 야당의 경우에는. 여당의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김어준과 유시민. 음모론이라는 게 이게 일종의 스토리텔링인데 야당의 경우에는 이런 스토리텔링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여권의 스토리텔링으로 불거진 게 바로 한동훈 검사와 채널A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엮어낸 사건인데 검언 유착이라는 프레임과 스토리텔링 이거가 결합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 예. 그리고 네 번째 기술은 레토릭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를 체크리스트, 증거인멸은 증거 보존, 피해자는 피해 호소인으로 바꾸는 이런 레토릭의 선수다 이거예요. 근데 야당의 경우에는 이런 레토릭을 만들어낼지 못한다. 이것이 약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배우 이영애 씨 아주 워낙 유명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배우 이영애 씨가 국방위 소속 의원들한테 법적 한도액인 최고 500만 원씩을 이 후원금을 냈다. 그래서 민주당의 김병지 의원, 국민의힘 군 출신, 쓰리스타 출신들 한기호, 신원식 이런 사람들한테 정치자금법상 최고액은 500원씩을 후원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남편이, 이영애의 남편이 방산업체 직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산업체 직원이 아니라 방산업체를 운영했는데 한국레이컴이라는 어떻게 방산업체 대표의 부인이 국방위원회 후원금을 줬냐. 이거는 부패 가능성이 크다. 이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해명은 이미 손 띄었다. 2000년대 초반에 경영에서 손을 뗐고 현재 지분 1%도 안 된다. 그리고 이영애 가족의 이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한 건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문제가 있는 게요. 여당 의원들 35명 윤미향, 김남국, 안민석 딱 고만고만하죠. 어떤 성향의 의원들이 제가 의원이라고 부르기도